네,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내려주세요. 네. 자, 아까 많이 증언 질의가 있었는데 진술 세미나 연어 술 파티 그 수원지검 검사로서 조사했었죠? 예, 증인이. 그렇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시 누구로부터 지시 받으셨습니까? 예, 그때 언론에서 그게 술파티 아니, 검찰청 내에서 수원지검에서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냐고요. 예, 부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았습니다. 육부장? 예, 형사 육부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고영건 차장이나 신봉수 검사장 지시는 없었나요? 제가 보고라인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지시 모른다?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2022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 증인 역시도 지금 안부수와 박용철, 김성태 조서 작성 안 하고 면담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상용 검사와 함께 위법 수사를 문제된 시기에 함께 근무하면서 함께 대북 송금 사건을 조사한 본인이 연어 술 파티 조사하는 것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지금 조서 작성 안 하고 면담 해놓고 지금 수사 과정 확인서로 지금 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 진술 세미나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갔습니다. 안부수, 박용철, 김성태 동일하게 불러놓고 지금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연어를 먹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것을 조사하는 게 이해 충돌 아닌가요? 회피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술파티 연어회 이게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빨리 진상 파악을 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박상용 검사랑 친하시죠? 술도 많이 먹고. 수사할 때는 서로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박상용 검사인데 본인이 상관으로 모시는 그 박상용 검사를 조사하는 게 참 조사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충실히 다했습니다. 충실하게 잘한 게 그 전화 1, 2분 한 게 그 충실하게 조사한 겁니까? 자, 그 수원지검 입장 본인 작성 안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작성한지는 모르신다? 이 쥐개퇴 상황을 저도 잘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좀 말하기가 곤란하다? 제가 누군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모른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모른다. 제가 볼 때는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같거든요. 본인은 관여하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지금 제가 로데이터를 이 문자 메시지 이게 정확히 입장문이 언제 발표된 건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교동안이라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만 했지 입장문 작성에는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수원지검에서 2024년 6월 7일 이화영 1심 유죄 판결 후 5일 만인 6월 12일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그때도 같이 참여하셨죠? 기소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공으로 영전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2025년 2월 처음 발령받고 어떤 사건 맡으셨습니까? 예, 공판 오부에 배치돼서 그 공판 오부에서 직관하던 재판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 어떤 사건입니까? 대장동 재판을 맡았었고 대장동 위례 사건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 재판 맡으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박상용 위법 수사에 협력해서 진술 세미나 연어술 파티 덮어주고 영전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 맡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안 될까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되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감찰 받고 있습니까? 감찰 받고 대상자한테 청지를 현재 받았다는 대검 말씀인가요? 그 인권침해 TF에 감찰 조사 받으러 가거나 감찰 대상으로 통지받은 적 있습니까? 통지받은 적 없습니다. 조사 받으러 간 적 있습니까?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은 없지만 면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면담한 적 있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대검 차장님, 지금 보셨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상조사 TF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원 행정처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 설시를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신진호 판사가 이제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건실한 중견 기업의 대표로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혹은 뭐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판결문 이후에 그런 게 써져 있는 거를 전 처음 봤는데요. 근데 김성태 씨 그 전과만 봐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전주법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전주 오거리파 조폭 출신이고 젊었을 때는 폭력에 가담을 해서 그에 관련된 전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채 놀이를 했고 게임장인가요? 게임업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에 관련된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가 또 주르륵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주가 조작을 해서 또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M&A 시장에서 어떻게 뭘 잘 했는가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쌍방울의 이제 대표가 된 것이죠. 뭐 김성태 씨의 전과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 전력이 쫙 드러나는데 건실한 사업가라서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화영은 유죄다. 이렇게 판시를 하는 거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뭐 유죄를 주려고 작정하고 쓴 판결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PPT 화면 보실까요? 2014년도에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하다가 걸려서 수사를 받았을 때 이남석 씨라고 이남석 변호사죠. 특수부 출신 속칭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남석 변호사가 그 변호를 맡아서 어쨌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줍니다. 이남석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이라고 윤대진 전 검사의 형의 그 육류 수입업자로부터의 뇌물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고 그 변호를 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 당시 총장인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성태 쌍방울 대표도 이제 변론을 하는데 2025년 5월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 20억을 대납받았다라고 해서 수원지검에서 이태영 변호사 로펌을 갖다가 이제 압수수색을 하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깜짝 놀란 게 이게 이태영 변호사가 받은 돈이 아니라 이남석 변호사가 받은 돈이었다라고 해서 사실 변호사비 대납은 거기서 이제 수사가 종결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 PPT를 보여드린 것은 압수수색하기 전에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들어갑니다라고 쌍방울의 감사 전직 검찰 수사관한테 이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컴퓨터도 옮기고 파쇄하고 장부도 옮겨가면서 증거인멸을 하죠. 그 일주일 후에 김성태 씨가 동남아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정보를 이남석 변호사가 그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어서 김성태 씨를 도피한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추정을 하는데요. 수사 기밀이 세 가지가 유출됩니다. 5월 24일 쌍방울에 대한 영장이 나올 것이다. 20일 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 곧 들어간다. 22일 날도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등등 유출되면서 이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거기에 이제 이남석 변호사가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남아로 도피한 김성태 회장이 2023년 1월 달에 동남아에서 이제 체포돼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사실 제가 들은 제보로는 이미 수원지검과 소통을 합니다.
나 거기 있으니까 잡으러 오라라는 식으로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호 소통하고 입을 맞춘 상태에서 동남아에서 이제 체포된 것으로 해갖고 압송이 되는데 그게 2023년 1월 달이고 거기에도 이남석 변호사의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네, 1분만 더 주세요. 하면 보여주실까요? 이게 지금 김성태 씨가 접겨놓은 자기 부하들 하고도 한 얘기인데요. 2023년 3월 11일 날 보면 왼쪽을 보면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는 거야. 뭘 또 내놓으라는 거야.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그런 걸 갖다가 빨리 말해달라라는 검사들의 강압이 있었다라는 그런 진술을 면접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성태 씨가 또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아. 뭐 직업이 그런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김성태 씨가 또 면담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박상용 검사실에서 검사가 시켜서 배상현 회장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전화를 했는데 교도관들은 통화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성태 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박성현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주가 조작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실을 덮어준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PPT 하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PPT 하면 좀 띄워주실까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애당초 수원지검이 2022년 10월 달에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으로 이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을 했다라는 검찰 보고서가 이미 있습니다. 다음번이요.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 주가 조작을 했었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되고 박성룡 검사가 2022년 11월 달에 아태업 관계자로부터 경기도 보조금을 나노스 주가 조작 매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수원지검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을 갖다가 다 뜯어두고 김성태를 살려준 다음에 이화영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이재명에 대한 그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에 필요했던 대북 송금이 이재명 지사에게 한국 비용을 준 것이다라고 이 진술이 정정이 됩니다. 다음 3문제 때 이화영의 검찰 수신 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